안녕하세요. 오지은 이미랑의 무슨 얘기입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결국은 하게 되었는데 그쵸, 뭘 하게 된 거죠? 무슨 얘기들을 네. 무슨 얘기들을 네. 이렇게 가끔은 심각하게, 네. 가끔은 진지하게, 대부분의 시간 가볍게 네. 여러 가지 손비누부터 예술론까지. 그쵸. 그래서 뭐 향수부터 프리랜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까지 재테크까지. 와! 네. 아무튼 이런 수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얘기, 하고 싶은 얘기를 전부 하자라는 마음으로 네. 시작해버린 네. 무식 시작해버린 것이고, 오늘은 그 1탄 맞습니다. 무려 제목이 예술가로 살아남기. 예술가로 살아남기, 예술계에서 버티는 법,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사실 저희가 거기에 통달에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뭐 막 시작한 단계는 좀 지나가서 어떻게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이만큼 했네. 막 시작한 단계가 지나간 정도가 아니고 우리 약간 홍대 화석이 되어가고 있는 인간들이긴 한데 아모나이트긴 한데 참고로 저는 그 오지은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름대로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럼요. 네, 운도 좋고 나름대로 일이 나름대로 잘 풀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요. 이런 케이스의 분들도 보고 계실 거고 저런 케이스의 분들도 보고 계실 텐데, 혹시나 약간 마음에 어떤 티끌 같은 거 생기신다면 댓글로 막 남겨주세요. 사실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라든지. 그쵸. 네. 더 이 의견이 넓어지면 좋으니까요. 네. 약간 저희는 저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아주 협소한 케이스에 밖에 말을 할 수가 맞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 자신의 케이스와 뭐 같다 또는 다르다로 이렇게 더 얘기가 넓어질 수 있으니까. 네. 뭐 이런 영상도 찍어주세요 하면 저희가 또 참고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좋아요와 네, 좋아요와 구독은 사실 네. 여러분 그냥 괜히 한 번 하는 말이 아니고 되게 중요해요. 네, 이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선 아무튼 어떤 좋아요와 구독이 필요하다는. 네. 네. 눌러놓고 시작하시죠. 자, 눌렀다. 그래서 예술 뭔가요? 오, 예술 뭘까 언니? 제가 진짜 싫어하는 말이 너무 말이 과했다. 약간 편하지 않은 말이 네. 예술이라는 단어랑 맞아요. 너무 그다음 불편하게 만든 단어는 크리에이티브. 그쵸,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번에 저 스타벅스에서 그 플래너 주는데 네. 뭘 고르셨다고요? 정확히 발음해 주세요. 크리에이티브 노트를 골랐어요. 네. 근데 굉장히 이렇게 어떤 창작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느낌. 왜 싫냐? 여기 부딪히면 별로 안 아플 것 같은데 벽에 부딪혀야 돼. 아프고 싶지 않았어, 사실은. 머리를 찡고 싶지만 고통은 느끼고 싶지 않았어. 크리에이티브라는 말이 보통 왜 저는 불편하냐? 크리에이티브 해야 될 것 같다는 강박이 생기는 거죠. 내가 여기에서 뭔가를 감흥을 얻어서 그게 나의 감흥으로 발전이 돼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술, 뭐 창의력, 크리에이티브 뭐 이런 류의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제 안에서 불편한 단어예요. 저는 참고로 예술가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예술가라는 말보다 그냥 창작자라는 말이 저는 훨씬 더 저한테 잘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그 어떤 예술가로서 예술가긴 하잖아요. 직업 분류상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예술가로서 살아오면서 예술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왠지 내가 이래야 할 것 같고, 맞아요. 이래야 할 것 같고 하는 그런 티피컬한 그런 작은 네모 상자들 있잖아요. 네네. 그 네모 상자에 제가 갇히고 싶지 않아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럴 수 있죠. 네, 조금 더 액티브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예술가라는 그 어떤 직업군을 저는 약간 지우고 사는 것 같아요. 네. 그 전혀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간략한 네. 그 창작자로서의 네. 양력 소개. 네. 양력 소개라기보다 첫 앨범을 내신 게 저는 2005년입니다. 5년생. 네. 맞아요. 제가 그때 공연을 보고 갔죠. 2005년에 내셨고 전 첫 앨범이 2007년에 냈고. 그러게요. 네. 둘 다 이제 10몇 년 차 예술가인 네. 건데, 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능, 운, 노력, 또 뭐 있나요? 시대. 그거 운에 포함되는 거 아닐까? 그렇네. 갑자기. 오늘 하자. 오늘 하자. 재능, 뭐 운, 노력, 요 세 개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생각하세요? 꼭 하나 골라야 되나요? 만약에 고른다면.
재능이긴 해요. 왜냐? 사실 재능은 막판에 가면 소용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시작 단계에서 흥을 주기 좋으니까. 딱 그 정도의 느낌으로만. 근데 시작에서 사람이 끝낼 수 없고 예를 들면 곡을 쓴 이후에 녹음을 하고 그거를 음원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알린다까지가 네. 이렇게 곡을 만든다는 거의 산초입 오솔길 초입이라서 네. 여기는 뭐 토끼도 있고 꽃도 있고 이쁘죠. 좋아요. 곡 쓸 때. 근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산을 넘는 그 과정에는 재능만으로 안 되는 결국 내 두 발로 계속 지리하게 걸어야 되는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뭐 노력도 재능이다 이런 말에 저는 꽤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운이 없으면은 그렇게 멋진 걸 만드는데 시대가 안 알아주기 때문에 맞아요. 30년 뒤에 뭐 갑자기 발굴되고 막 이러면 그니까요. 네, 여기서 근데 제가 또 생각이 드는 거는 운이랑 노력이 또 사실은 되게 같이 가는 거 아닌가.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흐름을 같이 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맞았어.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무자르듯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생각하면 사실은 모든 분야가 많으면 좋다. 맞아요. 재능도 많은 하죠. 사람이 노력도 많이 했는데 운도 따라서 그래서 또 자기의 재능을 더 발전시킬 수 있고 이런 선순환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분들이 이제 저기 멀리까지 가 계시죠 보통. 네. 네, 그 선순환이 잘 되는 분들. 그쵸. 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결국은 내 결과물에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게 글이든 음악이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재능뿐만 아니고 그 자기의 삶을 어느 정도 가꿔갈 수 있는 머리도 있어야 계속 가능하지 않나. 지속 가능한 예술이란 건 사실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세기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전방위로 자기를 계속 알리고 네. 나를 어떻게 포장해서 꺼내놔야 되나가 되게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가라고 할 때는 막 골방에서 자기 세계에 막 그걸 또 이미지로 팔 수도 있기까지 한.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제가 예술품이자 예술 작품이자 상품인 것을 만든다는 직업인이라는 의식이 되게 커서 자기 관리하는 법, 남들이랑 일을 소통할 때 똑바로 하는 법, 결국 수많은 사람이랑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류의 그냥 직업인으로서의 건강한 자세 같은 게 꽤나 많이 필요하고 되게 훌륭한 분들을 만났을 때 업계에 오래 계셨던 그런 자세를 가진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가장 좀 제가 예술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가장 당부드리고 싶은 게 나도 궁금하네요. 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선생님? 그러니까 내가 예술을 만드는 사람이지 내가 예술 그 자체는 아니라는 거를 이거를 저는 늘 제가 오지은 씨한테 늘 예술병이라는 단어로 늘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따 맵다. 네, 저는 그 예술병이라는 걸 되게 조심하는 편인데 내가 예술은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것이 뭔가 아름답고 그것이 뭔가 파생되는 어떤 생각들을 불러일으킬 때 그것이 예술이 될 수는 있는데 나 스스로가 예술이고 정말 뭐 내가 골방에서 고뇌하는 나 이거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 이거에 빠지는 게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네. 이게 뭐 효과적인 순간도 있을 수가 있는데 결국 이렇게 일을 한다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일이라 이렇게 골방에서 뭐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자기한테 취해 있는 거? 우리 약간 오늘 골방 약간 입장 표명 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골방에서 저도 거의 골방 굉장히 좋아해요. 이 다 과거에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맞아요. 사실 진짜 그래요. 듣고 있냐? 이미랑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그거 아니야.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한정지어서 얘기를 한다면 예술병이 걸렸을 때 가장 안 좋은 점은 예술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잡무 처리할 게 정말 많아. 공연 한 번 한다 그러면은 누군가랑 이메일이나 통화를 한 20-30번은 해야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뭐 포스터 하나에 폰트 정하는 것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몰라가 아닌 되게 외부 세계에 이걸 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냥 직업인으로서. 근데 내가 그냥 나의 지금 어떤 슬픔, 뭐 예술적인 어떤 마음, 막 끌어오르는 감정에 취했어. 그래서 그냥 뭔가 전자레인지 한 40초 돌린 떡처럼 됐어. 눌러붙었어.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거 30분 정도는 해도 돼.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걸 뭐 써도 돼. 맞아요. 근데 맞아요. 30분 동안 지나면 다시 탱글한 떡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30분이 지금 어떤 그 비유적인 30분이지만 저는 그러니까 뭐
뭐 젊을 때 혹은 젊을 때가 아니라도 뭔가 이걸 시작했을 때 뭐 몇 년이라든지 뭐 몇 개월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자기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은 내가 마음껏 예술병에 걸려서 예술병 말기까지 가보기도 하고 마음껏 허우적거리셔도 되는데 근데 어떤 순간부터는 약간 클리어하게 명시하셔야 되는 순간이 분명히 올 거고 그리고 그 순간에 다른 것들을 너무 경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클리어하게 본다라고 지금 이랑 씨가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아마 어떤 거냐면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예술의 순수성이랑 막 네. 상품성이랑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무자르듯이 네.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가 많은데 제 입장은 그냥 제 한정된 제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곡을 쓸 때나 글을 쓸 때에는 외부 요인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정말 골방의 한 사람처럼 아주 솔직하게 내장까지 꺼내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한 네. 후에 전부 꺼낸 다음에는 되게 냉철한 외부인이 돼요. 그래서 얘를 쳐내는 거죠. 역시 인격이 여러 가지인 것으로 응. 이게 하나가 아니었던 맞아. 것으로 네. 맞아. 그래서 그 이거는 그냥 네 얘기고 이건 사람들이 관심 없고 이건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어. 이런 거를 되게 내 편이지만 되게 냉철한 맞아요. 사람으로. 그 자기 객관화를 진짜 잘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진짜 안 돼가지고 저도 노력을 하는 편이긴 한데 저는 그 첫 번째 책이나 두 번째 책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기 객관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막 썼던 것 같아요. 그게 또 그 읽는 사람한테 확 오는 게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자꾸 뭔가 이렇게 개입이 자꾸 되기 시작하고 점점 더 생각이 많아지면서 사람이 이게 산으로 가기도 하고 골로 가기도 하고 이게 되게 후져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나만의 법칙을 잘 정하시고 맞아요. 내가 여기서는 객관성을 이렇게 가져가야 맞아요. 되겠다라든지 이런 거를 잘 정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제가 되게 대선배님이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는데 뭐 제가 음악할 때 들은 얘기인데 이거는 전혀 음악이랑 관계 없는 사람들한테 모니터를 꼭 돌려라. 오. 네네. 그러니까 이 씬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눈이랑 이 씬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보는 눈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눈을 잠깐씩 빌리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끼리 좋아하고 끝나면 안 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뭔가를 막 만드시다가 뭐 글을 쓰시든 뭐 음악을 만드시든 그림을 그리시든 막 하시다가 도저히 안 되는 날이 있잖아요. 있죠. 근데 계속 붙잡고 나를 계속 갈아 넣지 마시고 나가서 좋은 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영화를 보신다든지 좋은 공연을 보신다든지 아니면 뭐 내가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아. 그러면 나가서 공원을 가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환기를 시켜줄 그런 것들을 좀 마련해 두시는 것도 예술가로 결국 길게 살기에 되게 좋은 방법 아닐까. 네. 아까 그 예술병에 대한 이야기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저한테도 그런 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경우는. 우리만 모르는 거 아니야? 사실은 동네방네 되게 걔네 완전 소문난 예술충이야. 막 이비랑 오진 예술병. 걔네 안 진짜 돼, 막. 말도 못해 막 이러는데 우리 막 예술병 너무 싫고요. 죄송합니다. 말씀하세요. 댓글에 달아주세요. 언니들 정말 예술병 뭐 말기이신데 왜 그러세요? 뭐 이런 거. 제가 2012년부터 봤는데 진짜 심각하시고요. 그러니까 그냥 당시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예술병이 말기였던 시절의 최선과 나름 좀 나았다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시기의 최선과 여튼 현재의 나의 재능, 노력, 운, 머시갱이 전부를 그냥 끌어내서 그때의 최선을 네. 계속 터트리려고 노력하는 것 네. 그게 이제 그냥 내가 예술적인 삶을 쭉 지속해서 사는 게 아닌 네. 생계와 연결된 예술가로 이쪽 바닥에 버티는 일을 맞아요. 생각했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아무튼 창작자로 계속 뭔가 길게 살려면 저는 좀 자기를 어떻게 해야 더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인지 요거를 쫙 가지고 가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프로듀싱 능력이죠. 그쵸. 네. 그러니까 다 머리에서 오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그것도. 네. 그리고 제가 오래 생각해온 주제가 있는데 네. 그냥 자기의 예술 작업을 계속 아름답게 해나가는 것과 별개로 네. 그거를 인간 세계의 돈, 원으로 인간 세계의 돈. 그 인간 시대의 마음 말고 네. 내가 쌀을 사고 전기세를 내고 가스비를 낼 수 있는 돈, 재화와 네. 교환을 하려면 여기서 특징이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아야 된다는 건 거예요. 이게 그냥 아무리 쩌는 걸 해도 다른 사람들이 너 그거 쩐다 내가 얼마에 살게라고 하지 않으면 땡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뭐 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듀싱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의외로 되게
내가 예술을 잘하고 꺼내고라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네. 그걸 누군가가 받아서 선택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전력으로 뭘 던졌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버리면 일단 땡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그 어떤 시대의 흐름과도 되게 밀접한 영향이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시대의 흐름에 나는 편승하지 않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은근히 많이 계세요. 네. 예술가 분들 중에서. 그렇죠. 리스펙트입니다. 리스펙트지만 그게 그 편승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바꿔보세요. 이게 시대의 흐름이랑 발맞추어 가겠어라는 단어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나는 이 시대에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거 맞아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분들도 좀 있어요. 저는 주변 예술가들을 보면서. 네. 네. 네, 그 두서없이 막 풀어봤는데 네. 그 업계에 초입에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를 얘기하는 게 그냥 꼰대로 가는 지름길인 것 같아서 절대 아무 얘기 안 해야겠다는 생각했어요. 근데 저희끼리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돈만 내주고 나와야 된다. 맞아요. 얘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나와야 된다. 근데 전 요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끔 저희 집에 제가 파주에 사는데 그 2200번 빨간 버스를 타고 하소연을 하고 가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선생님한테 많죠. 네. 저는 후배를 안 키우니까. 네. 저는 어딜 가도 제가 꼭 막내잖아요. 아시죠? 나만의 일항이로 있어줘. 저는 후배가 많지 않아요. 나눠주지 마. 근데 내가 그렇게 귀중한 경험은 아닐 수도 있고 소용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14년간 여기에서 그냥 서 있으면서 네. 겪었던 수많은 뭐 바람이나 나쁜 먼지나 이런 게 누군가 그걸 맞았을 때 나도 받았어. 그건 네가 나빠서 받은 먼지가 아니야. 라든지 지금 너의 단계에서는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 라든지 그걸 받아들이는 거 완전히 그 사람의 자유인데 이런 거를 어쩌면 누군가는 조금은 듣고 싶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좀 사실은 용기를 내서 이런 좀 진지한 회차를 처음에 시작을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그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다고 사실 생각을 했잖아요. 그럼요. 우리 이건 각자 개인의 어떤 생각인 거고. 근데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뭐 한 5살, 뭐 10살 이렇게 어린 후배를 앞에 앉혀놓고 이런 이야기를 만약에 하면 그건 정말 꼰대일 수 있지만 사실 이걸 비디오로 찍어서 올려서 다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뭐 첫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저희가 늘 이렇게 진지하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가 굉장히 많은 안진지함과 조금의 진지함을 섞어서 이 채널을 한번 운영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요즘 최강의 고구마는 무엇인가? 부터 시작하여 베니하루카죠. 아니야. 베니하루카죠. 취향입니다. 제가 요즘 먹은 김희중 고구마는 베니아루카 품종이 아닌데 뭔데요? 황금 고구마 스타일인데. 여기로 빠지면 근데 우리 편집자님이 또 네. 눈물을 흘리실 것 여튼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 저기 이렇게 착착착 네. 언니 고구마 얘기합시다. 고구마 얘기도 합니다. 언니 뭐 합시다 이런 거 제가 되게 그리고 편하게. 사과도 시켰거든요, 제가. 오늘 안 왔네. 어쩔 수 없어. 네. 나 그건 가져. 여튼 그렇게 막 저희도 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카메라 너머의 사람들과 같이 얘기하고 있는 기분도 느끼고 싶으니까 편하게 댓글로 의견 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면 기쁘고 앞에도 얘기했지만 구독과 좋아요는 일단 눌러놓고 시작한다.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놓고 시작한다. 아무튼 여러분 그러면 2회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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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카메라 여기. 널 잊고 있었어. 여기 한번. 너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어. 내 카메라도 봐줘. 이런 카메라.